오늘도 코로나 변이를 포함한 이라고 해야 되겠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국내 1,275명, 1,200명은 일단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일부 이제 회자됐던 거는 강남 지역에 백화점 발해서 네. 이 검진을 받기 위한 줄 서는 거. 네. 뭐 강남 지역의 선별 검사소에 선별 줄이 검사소. 그냥 막 몇백 미터가 늘어서 네. 수만 명이 지금 그 백화점을 다녀간 사람이 다 그렇죠.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그 진단 키트가 쇼티지가 쇼티지. 났어요. 없어가지고 더 이상 받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심각한 일입니다. 자, 관련해서 또 오늘은 산업이 그러니까 BB 양세될 것 같은데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진단 키트, 또 하나의 B는 배터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두 가지 색깔로 봤을 때 이제 바이오 쪽을 좀 보도록 하겠고 오늘 준비한 거는 앞서 예고해드렸습니다만 중화항체 진단 키트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 가정을 들고 관련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했던 기업이긴 한데 6월 16일 날 일발장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입니다. 바디텍 매드고요. 내용을 좀 보자면은 그 당시 이제 방송했을 때 제가 그 유럽연합이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면역 여권이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이 코로나는 인지하시겠지만 지금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 맨맨 돌고 있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래서 이제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현재 공급되는 대부분의 백신은 충분한 임상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사용 허가라든지 조건부 사용 허가 같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수의 부작용, 항체 생성 여부가 불투명한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세계 3대 의학지인 란셋에 의하면은 사람마다 백신의 효과가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의심스러우면은 코로나 진단 검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게 되는 거죠.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이 현재 음성으로 인한 자가 격리자가 국내에 2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은 그냥 2주 동안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200만 명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2주간 격리 후에 나오면은 또 의심되면은 또 검진받고 확진자 동선하고 겹치면 또 검진받고 밀접자하고 접촉했다 그러면은 자가격리 2주 받고 나와서 또 검진자면 또 검진받고 이게 무한 반복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변이와 진단 키트는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공짜도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적인 경제 손실도 크고 그래서 혹자의 말처럼 차라리 한번 걸려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도 오죽하면은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항체 진단이 필요한 거죠. 항체 진단의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하지만 백신을 투여한 다음에는 중화항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키트들도 많이 보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바디텍 매드고 바디텍 매드는 이 POCT라고 하는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죠. 현장에서 20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그 키트를 이제 수출한다고 어제 허가가 득해졌죠. 식약처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의 이동을 할 때 백신을 맞았냐라는 백신 여부보다는 항체가 있냐라는 항체 여부, 특히 중화항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바디텍 매드는 이 바이오 기업 중에는 몇 안 되는 수익성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업종 평균 PER이 70에서 80배 정도 되는데 바디텍 매드 PER은 지금 현재 11배 수준이고요. 지난 3년 동안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 낮고 현금 캐시 흐름 좋고 안정성 지표 우수하고 그래서 사실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방송하면은 또 떴다가 빠지고 뭐 이러면은 또 저기 할까봐 그냥 차라리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 대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 좀 과하게 좀 얘기했지만 이 애널리스트의 레포트이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레포트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추가로 자가격리 안 해보셨죠? 안 해봤죠 아직. 네. 뭐 저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한번 해봤는데 그게 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미치는 예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애기들. 확진자와 이제 같은 식당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제 자가격리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2주간 예, 집에 자가격리죠. 네네, 거의 약간 미칠 지경이 됩니다. 사랑이. 굉장히 그리고 답답하시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가격리 들어가기 전에 받고 끝나고 받고. 그래서 저도 이제 2번 정도 받기는 했는데. 저희도 이제 자주 검진을 받다 보니까 계속 찌르잖아요. 네. 이제는 무뎌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 그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눈을 건드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실제 눈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제 그 이제 돌아다니는 사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강남구 일대 뭐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줄이 삼성역 근처인가? 꽈리 이렇게 거의 빙빙 돌고. 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쭉 줄이 뭐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변이가 더 더해지면서 지금 1,200명이 넘는 스코어 그 숫자가 나오면 1270명대인데 이게 다 막 해가지고 1270명이 아니라 하다 그냥 자 이제 돌아가세요. 네, 몇 그렇죠. 시까지 해서 왜냐하면 키트가 떨어졌거든요. 네. 진단 키트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수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쪽이 뭐 병원이나 이제 검사를 하는 쪽에서 재고 확보를 넘어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쇼티지 상황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식상하죠. 뭐 백신, 진단 키트, 뭐 언택트, 택배, 뭐 그래서 뭐 2차 또 변이, 3차 변이, 이번 또 4차 변이로 가는데 그 종목들을 또 이게 건드린다는 자체가 조금 신선함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중화학체 진단 네. 키트. 이 데일리 방송에서 뭐 네. 가장 지금 현상을 투영하는 제1의 이슈를 뭐 다루는 건 좀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또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전반적인 뭐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다 상승을 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뭐 시젠부터 또 어제 인탑스가 또 이제 갑자기 또 튀어나왔는데 그 인탑스는 내용 보니까 SD 바이오 센서가 그렇죠. 이제 IPO를 앞두고 있잖아요. SD 바이오 센서가 인탑스 공장 그 부지 안에 있어요. 네. 위치가. 그죠? 네, 지금 끝판왕이죠. 지금 SD 바이오 센서가 지금 52,000원으로 상단을 좀 때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또 자금 수혈이 또 7천억 넘게 좀 들어오니까 그 돈 갖고 얘네가 뭘 할지도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CGM 뭐 플라스틱 사출 전문 회사였으니까요. 이제 네. 진단 키트 그 케이스를 만드는 거 뭐 인탑스도 할 수 있겠다 뭐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체 좀 뭐 강한 흐름을 지금 이 전반적인 키트 업체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뭐 매매 전략이 될 수 있겠죠.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투영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백신 여권에서 이제 면역 여권으로 약간의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변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약간 선점하는 좀 미리 좀 들여다보는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제 중화항체 키트를 하는 회사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도 네.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젠텍, 아디텍 메드 두 종목이 가장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제가 면역 항체 검사를 좀 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 매주도.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좀 식상한 재료기는 해요. 네. 벌써 저희도 이제 4차 팬데믹이니까 1차,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웬만한 이제 섹터 뭐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그리고 뭐 백신이 확장돼 가지고 이제 CMO 이슈까지도 불거졌었고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방역을 더 강화하는 뭐 일주일 연장 이게 또 자꾸 일주일 그러니까 희망 고문처럼 돼가지고 이제 이번 주 일주일이 정말 좀 중요한 게 이번 주 안에 이게 안 잡히면 4단계로 이제 또 강화를 할 수도 있다. 4단계의 내용은 뭐야? 2인 이상 네, 아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외출 얘기거든요. 금지? 네. 사실상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식상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관련주들의 시세가 꽤 강했었거든요. 네. 진단 키트도 뭐 엑세스 바이오, 시젠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집에 격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밖에 또 이제 못 나가겠구나 하니까 이제 포장 만드는 이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막 또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순수 비밀 다 계속 반복적으로 돌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밀키트 업체들 또 난리 날 거고. 아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시장 분위기는 확진자가 이제 갑자기 급증을 한 거에 대한 이제 충격을 시장이 조금 흡수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별로 재미없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뭐 개별주들만 막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연출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언택트 수혜주들
팬데믹이 반복될 때마다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텐데 대신에 이제 섹터별로는 상당히 조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저는 전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조금 강했다면 오늘은 또 이제 진단 키트 외에도 뭐 원격 진료 그다음에 재택근무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중에 그나마 조금 선별을 좀 해본다면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언택트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서포트만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알서포트가 재택근무와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조금 되고 있는데 알서포트에 하나 더 추가하면 소프트캠프라는 종목. 요 회사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과 이제 연동되는 그 재택근무 이제 솔루션을 이제 3월 달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런칭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캠프도 자리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저께 이제 딱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요 소프트캠프가 지금 주의 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단일 계좌 이제 거래 때문에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그냥 주의가 붙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정치 연관성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알서포트 말고 조금 더 신선한 종목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소프트캠프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주신다는. 검사를 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디텍, 매드, 수젠텍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이제 중화 항체가 있는가에 네. 대해서 그럼 수젠텍도 붙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붙일 종목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검사 방식이 있는데 아직 요거는 좀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면역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좀 키트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아마 이제 외국에는 좀 나왔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점점 기술 개발이 빨라질까요? 네, 뭐. 빨라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탁 뭘 했을 때 순간적으로 뭐 이 시간 단축? 그 정도까지는 까지는 예 아니어도 뭐 그래도 이제 요즘 아니 그게 기술이 15분까지는 있는데 경제성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빠른 거는 뭐 15분 내에 나오는 네, 이제 지금 그런 뭐 검사까지도 바이템메드 15분이 20분? 뭐 PCR 검사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화항체와 면역항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둘 다 이제 코로나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갖추고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면역 항체 검사는 조금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 네. 분 안에 좀 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해당된 그 시장을 지금 좀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좀 개발 완료 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관련된 종목으로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종목이 마이크로 있습니다. 디지털 네. 이건 좀 마이크로 디지털이 뭐 새로 IT 업체 같이 이제 이름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의료기기 쪽하고 또 이런 그 마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기업으로 좀 있어요. 시가총액이 네.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이제 세포 배양에 대한 이제 이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회사의 이제 배양백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거는 아직 뭐 테스트 정도만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노바백스나 뭐 파이자 이런 쪽에서도 거의 뭐 1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뭐 이제 배양백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탑급이다. 국내 유일 생산을 하는 그런 기고요. 그런 기업이고. 네. 일단 국내 업체들도 이제 뭐 테스트는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고 99%의 정확도를 이제 시제품에서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중화항체 쪽 검사, 면역항체 쪽 검사 뭐 이런 쪽의 검사가 좀 다양화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속도를 요하는 이제 이런 검사가 좀 될 경우에는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뭐 아직 아시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조금 회사의 내용을 좀 아시다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이 면역항체 검사에 대해서 이제 효용성 그리고 그 검사의 속도, 정확성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검사다 보니까 지금 이 검체 이 진단 키트 업체들이 잘 나가는 동안에 조금 소외를 좀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뭐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이크로 디지털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하여튼 오늘 다시 반복적이지만 1270명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장중에 뭔가 또 그쪽으로 또 확 붙나요? 뭐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어저께 일단 충격은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어저께 1200으로 탕 튀어 올라갈 때는 제일 이제 높았던 수치가 언제죠? 글쎄요. 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죠, 예, 당연히. 기억은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갑자기 수치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조금 놀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충격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됐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제만큼 이게 막 충격적이다 약간 그런 생각은 좀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어저께는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포장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랐지만 그 섹터가 떠오른다기보다는 이제 순환을 계속 하겠죠. 뭐 그러면서 시세가 이제 조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환율 말씀 좀 드렸지만 뭐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오늘 40원은 넘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뭐 외국인들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오늘 또 옵션만 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역시나 뭐 코스피 대형주들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개별주들 또 테마가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개별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 키트 쪽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종목 몇 개 좀 덧붙여 드리면은 네. 어저께 이제 일발장전에 해주셨던 소마젠이 튀었잖아요. 아, 소마젠이 네, 어제 소마젠. 한 20% 넘게 또 강하게 튀었거든요. 그 결국 이제 소마젠 거기도 키트를 하나? 그건 잘 몰랐네요. 네, 저도. 소마젠 대주주가 네. 마크로젠이잖아요. 아, 그렇죠. 마크로젠이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주가는 조금 추세가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는 놈이 좀 더 간다면 오히려 이제 마크로젠이라든지 엑세스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변이 계속 또 뭐 델타 변이 플러스 그다음에 그렇죠. 또 어떤 변이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백신을 만들기 위한 그 시퀀싱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마크로젠, 뭐 네. 소마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는 조금 확장성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왜 저희가 아까 이제 뭐 피 한 방울로 이제 검사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그 희대의 사기극 아시죠? 이제 아, 그렇죠. 엘리자베스 네네네. 홈즈라는 네네. 여성 CEO가 네. 그 100대 기업인에 막 들어가고 그랬었던 인물인데 음.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검사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 사기로 밝혀졌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센스라고 하는 회사. 혈당 측정기를 위주로 이제 지금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역시나 이 체외 진단과 관련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부각됐지만 이제 체외 진단 쪽으로 조금 확장을 좀 해보면 아이센스 같은 그런 기업들, 마크로젠, 아이센스 이런 기업들의 이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까지도 이제 수급이 조금 확장이 좀 된다면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찾아보면 또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오늘은 저 정도까지 네. 하고 김현 매니저는 목요일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4시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